오늘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원래 썸네일 계획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 간다요. 시청자분들에게 저 정도의 썸네일로 어그로를 끄는 것은 성의가 너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오늘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정말 어그로 하나는 기가 막혀요. 원래 썸네일 계획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 간다요. 시청자분들에게 저 정도의 썸네일로 어그로를 끄는 것은 성의가 너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요즘 사실 언론을 보다 보면 어려운 단어가 오지게 많이 나옵니다.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드립도 나와요.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선거구에 대한 제도를 변경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뭐예요? 지역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수원시에만 해도 구가 4개야. 수원시만 해도 4개인데 저게 물론 구의 인구가 많으면은 한 구에서 2명을 뽑기도 하죠. 국회의원을. 권선구 갑, 권선구 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은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선거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권선구 갑과 권선구 을이 있으면 권선구에 대한 선거구는 권선구 갑 도 있고 을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선거구인 겁니다. 지금 이런 선거구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잘 협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야 합의하에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끔 개정될 것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졸라게 협의 잘해요. 인간 간다요가 여기 올려놨죠. 멤버십 전용 동영상에 대한민국의 돌연변이 제도가 있는 진짜 이유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고 올려놨어요. 저번에 저렇게 멤버십 전용으로 지금 올려둔 저런 내용처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를 했던 21대 국회 아닙니까? 20대 국회 때 만들어졌죠. 물론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해낸 여야입니다. 물론 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야 합의가 잘 된 건 아니지만 또 둘이 같이 쌍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내고 아주 쌍으로 잘해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거대 양당이 뭘 차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통께서 먼저 말하신 중대선거구 제도가 뭐냐 이 말이야. 일단은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서 중이랑 대는 각각이야. 각각 그냥 소중대가 있는 거예요. 탕수육처럼. 근데 소선거구 제도가 있고 중선거구 제도가 있고 대선거구가 있는 거죠.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 갑에서 국회의원 1명, 마포구 을에서 국회의원 1명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 1명씩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각각의 지역구입니다. 그죠? 쉬워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지역구 한 개에서 국회의원 1명 뽑는 거 그게 소선거구 제도예요. 그럼 중대선거구는 뭐겠어요? 1명 이상을 뽑는 게 중대선거구입니다. 선거구가 1개인데 그 1개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명 뽑는 게 중대선거구 제도예요. 어려운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선거구를 기존처럼 쪼만하게 1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합해서 인구가 졸라 많아진 그 선거구 1개로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중대선거구 제도예요. 자, 예를 들어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서초구가 있어요. 강남구가 있어요. 송파구가 있어요. 강동구도 있어. 4개의 구가 이렇게 따닥따닥 4개가 저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 1명씩 나온다고 치자고요. 복잡해지니까. 원래 같았으면 예를 들어 서초구에서 1명, 강남구에서 1명, 송파에서 1명, 강동에서 1명을 뽑아왔다고 치자고. 근데 이거를 4개를 합하는 겁니다. 이게 중대선거구 제도예요. 이 지역구 1개로 통합한 거에서 4명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지. 그럼 달라지는 거 없지 않냐. 어차피 각각 해가지고 1명씩 뽑아서 4명 되던 게 하나로 통합해서 4명 뽑는 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 잘 봐야 됩니다. 이제 다들 정신 차려야 돼 진짜로. 지금 자 원래 이렇게 각각 1명씩 뽑았어요. 이거 소선거구 제도죠 이게. 근데 A정당, B정당, C정당, D정당에서 각각 후보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4개의 정당의 후보 중 1명이 당선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역구 1개로 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16명의 후보가 나오는 겁니다. A정당에서 4명까지, B정당에서 4명까지, C정당에서 4명까지, D정당에서 4명까지 후보로 내요. 그리고 16명이 이제 투표용지에 쫙 적혀있겠죠? 근데 원래 같으면 서초구 사람들은 4명 중에 1명만 딱 뽑았고 강남 사람들도 4명 중에 1명, 송파도 4명 중에 1명, 강동도 4명 중에 1명만 뽑았던 거 아닙니까? 각 정당별로 1명만. 근데 이제는 정당이 겹치는 애들 4명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와요. 후보가 이렇게 나와. 근데 그 중에 1명을 뽑아야 돼요. 16명 중 1명만 뽑는 겁니다. 4개를 뽑는 게 아니에요. 같은 정당이고 지라지고 상관없어. 16명 중 1명만 뽑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볼게. A정당 4명, B정당 4명, C정당 4명, D정당 4명이 있겠죠. 16명.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 얘네 당선인 겁니다.
1, 2, 3, 4등이 10%, 9%, 8%, 7%만 받아도 당선이야 일단. 자, 그다음 5등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얼마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뭐 이건 지역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은 이 1, 2, 3, 4등만 일단 당선되는 겁니다. 이게 중대선거구제도예요.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이제 이 논리가 나오는 거죠.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소수 정당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될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지겠구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중대선거구제도 도입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명분이 뭐냐면 지역주의를 없애고 거대 양당 구도를 없애자를 거대 양당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양반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명분하에 지금 거대 양당 둘 다 괜찮다 중대선거구제도. 다만 세세한 부분들은 거대 양당 둘이 협의를 해가면서 정하자 그 얘기예요. 그죠? 실제로 거대 양당 구도가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인간 간다요 장담컨대 그럴 일 절대 없을 겁니다. 한동안은 없을 것이다. 뭐 나중 가서 어떤 이변이 생기고 어떤 역사가 또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당분간 막상 시작하면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역구도가 완벽히 타파되거나 거대 양당 구도가 깨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지역구도가 뭐 변화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국회의원 의석이 300명이잖아. 그 300명이 있는 국회의원 의석이 1등, 2등 정당이 지금 현존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상 정당들 그 거대 양당이 아닌 적이 없어요. 노태우 정권 이전에는 이제 복잡하고 완전히 환장할 그런 정치 상황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오면서는 거대 양당이 1등, 2등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꼭 소수 정당이 반드시 진입하는 것만 우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간다요가. 무조건 소수 정당이 반드시 뭐 있어야만 좋은 거고 그런 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 거대 양당이 지금까지 헤쳐먹어온 역사가 있고 지들이 또 헤쳐먹으려고 선거제도 개편을 하면서 마치 소수 정당을 위해주는 척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하는 척 절대로 개소리다 저거. 근데 우리의 존경하는 윤통께서 이번에 중대선거구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저거를 반대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중대선거구제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노무현 정부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저거를 발로 깐다는 거는 노무현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겁니다. 그것까지 아마 계산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중대선거구제도 도입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노무현 정부에서 이 중대선거구제도를 처음에 도입을 주장했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없었어요. 2000년대 중반까지도 중대선거구제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도를 하는 나라도 몇 개 없었고 바로 옆에 일본 말고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 중대선거구제도가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도를 대한민국에 도입을 하기 이전에 연구를 할 턱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또 지역주의, 지역구도 타파하는 거를 너무나 실제로 원하던 사람인 건 팩트잖아요. 그 양반은 너무나 그걸 원했어요. 그거는 맞단 말이야. 근데 그 양반이 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했느냐? 아까 본 그대로예요. 이런 식으로 쪼개기가 된다는 거야. 지역구를 크게 한 다음에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면은 같은 정당끼리도 표가 분산되고 거대 양당들도 표가 분산돼가지고 누가 당선될지 깜깜무소식이 된다. 즉 그러다 보면은 거대 양당 구도도 깨지고 지역구도도 깨질 법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중대선거구제도에 대한 도입을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중대선거구제도로 중의원을 뽑아왔습니다. 일본은 상원 하원이 있어요. 참의원과 중의원이 있는데 중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중대선거구제도로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것 때문에 일본조차도 90년대에 저걸 소선거구제로 바꿉니다. 소선거구제로 바꿨어 일본은. 근데 참의원은 아직도 큰 곳 도쿄 같은데 몇몇 지역은 참의원을 뽑을 때 중대선거구제도를 아직도 씁니다. 근데요 일본은 그렇다 치고요 다 필요 없고 진짜 소수정당 진입과 국민들이 투표한 만큼의 소수정당들도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기를 거대 양당이 희망하고 있다면 21대 국회 초반 20대 국회 말에 논의됐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세요. 20대 국회 말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이 쇼부봐가지고 만들었던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파토 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세요. 그거 도입 안 하고 소수정당들한테 어떻게든 이득 안 가게 하려고 지랄 발광을 떨어놓고 이제 와서 또 이제 중대선거구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대선거구제도 드립을 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도농복합선거제도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도농복합선거제도도 결국에는 중대선거구제도예요. 말만 바꾼 거야 말만.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도라고
밀고 있으니까 지들이 똑같이 하면은 국민의힘만 뭔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말을 만들었어. 도농복합선거구가 뭐예요? 도시농촌복합선거구란 얘기인데 뭐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큰 도시 주변에 군단이 합쳐가지고 선거구 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중대선거구제지 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중대선거구제 드립을 쳤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한국의 선거학회에서도 이 중대선거구제도가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소수정당 진입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지방선거라고 하죠. 지방선거. 도지사나 시장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 뽑는 거 있잖아요. 이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도가 도입됩니다. 어디서 도입됐느냐? 시의원과 구의원, 기초의원이죠.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원, 지방도시의 시의원, 이 기초의원이에요. 지방선거 가면은 이런 거 보셨을 거야. 이거 보신 적 있죠? 이게 지금 중대선거구제도예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하는데도 또 웃긴 게 뭐냐면 지역구를 일부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거대 양당이 둘만 뽑게끔, 후보가 3, 4명 이상이면은 몰라도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고 여러 정당이 들어왔는데 후보를 딱 2명만 뽑게끔 딱딱딱딱 썰어놓은 구가 많아요. 저게 2인 선거구인 거야. 2인 선거구. 그럼 누가 뽑히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2명 이상도 있는데 2명만 뽑히는 구도 졸라게 많아요. 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2006년부터 시작됐어. 근데 2014년도 지방선거의 결과를 갖고 왔어요. 제가 오늘. 왜냐하면 국민의당이라는 안철수당이 튀어나왔었거든요. 그 당이 그나마 신생정당이 튀어나왔으니 얼마나 거대 양당이 작살이 났을까. 그때만큼 좋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2014년 지방선거 결과를 갖고 왔어요. 자, 광역의회는요 소선거구제도예요. 도의원 뽑는 거 있죠? 도의원. 아니면 서울특별시의원, 뭐 대전광역시의원, 이런 특별광역시의 시의원은 소선거구제도예요. 국회의원들처럼. 2014년에 기초의원이 2879명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국민의당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2017년 1월 결과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국민의당이 189석이에요. 그 다음 거를 볼게요. 2022년 6월 1일 이재명이 그 인천에서 당선된 그 선거 있잖아요. 인천에 국회의원 한 자리 빈 거 저때 새로 뽑았단 말이야. 지방선거 할 때. 그 선거야 저게. 이때 이재명 씨만 당선된 게 아니죠. 오세훈 시장, 뭐 경기도지사, 뭐 충남도지사, 뭐 이런 시장도 다 뽑았어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뽑혔고. 이때 기초의원을 뽑았겠죠. 늘었습니다. 머릿수가. 이 1988명인데 이 중에 국민의힘 혼자서 1435석입니다. 둘이 합해서 94.3%예요. 근데 갑자기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면 지역구도가 타파될 것이다. 거대 양당 구도가 깨질 것이다. 소수정당들이 진입을 더 잘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좋다면서 그렇게 윤석열 정부 타도해야 된다고 난리치던 더불어민주당이 토스를 바로 받아가지고 이름을 근데 우리는 도농복합선거구로 할래. 니네처럼 똑같이 중대선거구 얘기하면은 니네가 다 해먹은 것 같아가지고 뭔가 똑같다 하면서 이름 만들어가지고 도농복합선거구라고 개소리하고 앉아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 솔직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락가락 답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지율이 거의 파월의 금리 드립급이에요. 정말 요동이 이렇게 치는 그런 정권 초의 어떤 그런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정권은요 잘한다 못한다 그런 지지율 조사를 하잖아요.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그 느낌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로 이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잘한다 보다도 지금은 문재인보단 낫다. 아, 이재명이 됐을 거를 상상하면 상상도 하기 싫으니까 그래도 잘한다고 해야겠다. 이런 굉장히 참 머리 아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난해해요 저게. 근데 이재명 씨가 당선되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역대급 비호감 선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통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걸 여러 가지 도입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 워낙에 지지율이 임기 초반부터 작살나서 여당이 진짜 과반 이상을 안정권으로 먹지 않으면은 과반 이상이 뭐야 진짜 3분의 2 이상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야 지금 진짜로. 옛날에 다른 정권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상대 당 탓하면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의석수 빨로 쟤네가 대통령이 지금 하시려는 걸 막고 있다. 아니면 쟤네가 지들 멋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서로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그게 택도 없을 거예요. 뭐가 안 돼. 정부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범위가 달라요. 정부가 독단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전부 다 윤통 탓이다. 지금 전부 다 윤통 탓이야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정권 지지율이 낮아서 그래. 그거
그거를 더불어민주당도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급한 거야, 이 양반은. 새로운 거를 계속 69시간 얘기했다가 뭐 이번에는 세 자녀부터 군면제 드립이 또 나왔더라고요. 뭐가 새로운 거긴 한데 갑자기? 저 얘기가 왜 갑자기 지금 나오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분이. 지금 뭐가 지지율이 반등이 안 되니까 지금 밑에 참모들한테 지지율 반등할 수 있는 것 좀 가지고 와봐라. 씨부라 니네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오다가 없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갑툭튀되는 그런 좀 법안들이 좀 많이 들쑥날쑥하게 나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지지율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반드시 저 중대선거구 제도를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의석수를 오지게 받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박지원 원장과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법원에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서해 공무원 비살 사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저분이 스스로 월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었어요. 그러다가 북한이 그 사람을 죽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럴 리가 없다가 지금 또 얘기가 나오니까 아직은 뭐 모르죠. 좀 더 뭐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좀 예민한 문제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북한의 뭐 간첩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북한 때리기와 전 정권 때리기가 가능한 이 타이밍에 중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힘 의석수가 꽤 많이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인간간다요 강력히 추정하는 바다. 자,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중대선거구 제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대 양당한테 유리한 거를 더불어민주당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 다 좋아하는데, 한편 청와대에서 여당에서 또 계산하는 게 있을 거고 더불어민주당도 자기들끼리 또 계산하는 게 있겠죠. 그거 가지고 좀 협의를 보고 있는데, 중대선거구 제도는 다음 그 22대 국회 선거가 있기 전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간피절로 강력히 추정하는 바다. 간다요가 올해 2023년부터 진짜 하기 싫어하던 그 정치 얘기를 왜 하게 된지 아세요? 선을 넘었어요, 이제. 양쪽에 정치병 걸린 사람들만 이제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 국민이 가짜뉴스의 온상에 휘둘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어요? 나도 내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정말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야.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서 가짜뉴스 막 퍼뜨려놓고 죄책감도 하나도 없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얘기하는 그 정치병 환자들한테 휘청휘청거리고, 간다요는 정치 얘기 안 하고, 간청단들은 계속 정치 얘기 물어보고 왜 안 하냐, 좀 해달라고. 나도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작년에 대선 이후부터 계속 메일로 오고 몇백 개가 왔어요, 몇백 개. 작년 5월 이후에. 그래서 오늘 뭐 정치 얘기한 게 뭐 정치 얘기지만 그렇게 정치 유튜브스러운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치 얘기를 하긴 하더라도 이런 방식의 정치 얘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 채널이 아니지만 정치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 얘기를 할 때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해야지 맨날 주구장창 씨부레 뭐만 하면은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뭐만 하면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필요한 얘기는 이제 종종 해야겠다. 중대선거구 제도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거대 양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정말 암담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 제도가 도입이 되면요, 탈당하고 신당 창당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한테 옛날에 배신의 정치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똑같아서 바른미래당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중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면 솔직히 얘기해서요, 다 필요 없어요. 깔끔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하면 됩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간다요 후원자 피부 새벽인간 간호낸 황순원 SIW 필 최현경 은빛 마술사 부츠 vs 더 월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